한글 문서에서 이미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죠. 불러오기를. 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문서 라이브러리 안에 내 문서 여기에 있는 거를 불러오겠다고 나와요. 이렇게.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거기 없거든. 그 바탕화면에 가면은 컴퓨터라고는 있는데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없잖아요. 다운로드란 폴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운로드 폴더를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이거지. 자, 바탕화면에 갔더니 개인 아이디가 있어요. 이게 계정이에요. 계정 서초 가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딱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그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 계정을 여기 위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더하기 눌러서 어디 있는 거 다운로드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다운로드라는 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 얘 누르면 착 열려. 이렇게. 또 하나는 다 내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 가면 C 드라이브 안에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유저 이게 사용자라는 뜻이에요. 사용자. 이 사용자로 가면은 여기에 유저 공용 있고 유저가 있는데 유저로 가면 그때 다운로드가 보여요. 여기 가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찾는 거야. 다운로드 폴더 찾았죠? 자, 보세요. 여기 내 컴퓨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게 그건데. 음. 그럼 여기에 쉽게 배우는 한글 2010 아까 압축 푸는 거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열리긴 열리는데 못 고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못 고친다고. 아. 그래서 얘는 압축 파일이잖아요. 압축 파일. 노란 게 폴더거든. 노란 게. 이 노란 거에서 불러와야 되거든.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어야 되고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를 하면 되고 여기 가서 파트 2에 첨가물이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촥 하니 열릴 거란 말이에요. 아래 한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 난 밥만 먹고 산다면 밥만 먹지 누가 빵 먹나 아침에? 밥만 먹고 출근하는 사람 보고 아침에 빵 주면 뭐라 그래요? 이딴 걸 먹이냐 그러지. 점심에는 빵을 먹는데 아침에 빵 주면 되게 싫어하거든. 똑같이 먹는 거지만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한 가지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안 해본 사람한테 당연히 어렵지. 해본 사람한테는 세상에 쉬운 게 그거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열었지 않습니까? 열었는데 여기 되게 복잡하게 막 꼬여 있잖아요. 꾸며놨잖아. 네. 원위치 시킬 거예요. 얘를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땅땅땅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블럭 잡는 거는 이거는 불편한 행동이에요. 컨트롤 A 눌러도 되죠. 컨트롤 A 왼손으로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1 컨트롤 1이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 지정한 기본 기능, 기본 글꼴, 기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세상에 이렇게 막 글꼴도 바꿔놨고 크기도 막 바꿔놨잖아요. 오른쪽 정렬 막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탁 원래대로 와요. 또 하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여기서 꼭 엔터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엔터를 안 쳐주면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닌데 엔터를 안 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나서 엔터를 치면 얘도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엔터를 쳐서 빈줄이 생겼잖아요. 빈줄이 생기고 나서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얘는 가운데 안 갔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누르면 앞으로 쑥 와요. 컨트롤 1번이 원래 복원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저는 문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꼭 엔터를 한번 쳐줘요. 이렇게 여러 번 치면 불편하고 하나만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엔터 치면 불편한 것도 있는데 엔터 쳐놓으니까 편한 게 한 99%는 편하더라고요. 자, 본래는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지.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하라는 건데 시간 없으니까 이제 싹 불러와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목은 썼어요. 이따 꾸밀 겁니다. 큼지막하게 막 꾸밀 거예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다 제목 쓰고 나서 엔터 치고 또 엔터 치면 빈줄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에 글을 써놓고 꾸미는 게 아니라 써가면서 꾸민대요. 써가면서 꾸미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 59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가서 서식에 있는 메뉴판을 클릭한 게 아니라 펼치 목록을 눌렀네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펼치 목록을 눌러가지고 문단 번호 모양을 했어요. 문단 번호.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해주래. 요거. 책에 이렇게 해주래. 그리고 설정을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다 글을 먼저 쓴 거잖아요. 쓰고 났으면 쓴 애를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그거 가서 문단 번호 모양 하시면 돼요. 뭐든지 문서는 먼저 내용을 입력하고 꾸미는 게 원칙입니다. 꾸며가면서 쓰는 거는 불편할 수 있어요. 자, 문단 번호 모양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글을 다 써놓고 설정해 놓고 나서 이제 글을 다 써놓고 나서 블럭 설정한 후에 문단 번호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또 뜨죠.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거 누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누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정 누르면 이렇게 돼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래는 요거 얘가 제목이고 이렇게 제목이고 그 밑에 긴 글은 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수준을 내린다 그래요. 여기 문단에 가보시면 여기 요 수준 올리는 거 있고 수준 내린다는 게 있어요. 내리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저 끄트머리 블럭을 굳이 안 잡아도 되고요. 그 동네 가서 저 끝에 가면 수준 내리기라고 있어요. 올라가는 화살표 말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하나 누르면 얘 가로 됐어요. 가. 가로 나와요. 아, 그건 상관없는데 이걸 여러 번 누르면 막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 번만 눌러야 돼. 한 번만 딸까. 잠깐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이름 문서 보셨을 거예요?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뭐 이런 거 보기 1 보기 2 보기 3 줄여서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다음 보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또 1, 2, 3,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럼 번호를 써도 되지 뭐하러 그러냐? 여기다가 엔터를 딱 치고 보기가 들어가면 얘가 3 되죠? 그럼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또 얘를 잘라서 저기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다 고쳐야 되잖아요. 얘는 안 고쳐도 돼요.
자, 얘들 세 줄만 블럭 잡아서 수준 한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세 줄. 가 밑에 있는 2, 3, 4라고 되어 있는 데 있었잖아요. 블럭 잡고 한 수준 내리면 문제 1, 보기 가나다라. 문제 2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도 어떻게 돼요? 두 개, 네 개 블럭 잡아서 보기 이렇게 내리면 가나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합성 착향료라는 데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가나다라 마법사 늘어나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뭐 쓰잖아요. 엔터 치면 또 생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 놓고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가나다 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지우잖아요.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가나다라가 돼요. 되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요거 4줄, 요거 3줄, 요거 3줄 블럭 잡아서 수준을 하나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수준을 올리면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요거 얘는 수준을 내리는 거고, 얘도 수준을 내리는 거고, 얘도 수준을 내리는 거고, 얘도 수준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제목과 이건 설명, 제목과 설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짝이. 그게 지금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1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무데나 놓고 이 동네 꼭 커서를 아무데나 이렇게 꼭 앞에다 찍으라는 뭐 규정은 없어. 그냥 아무 동네 이 동네 아무 놓고 수준을 올리거나 내리면 아까는 수준을 내려갔을 때는 1, 가, 2, 가 이렇게 되는데 수준을 올리는 순간 1, 2로 가면서 아까 2, 3, 4 했던 게 3, 4, 5, 6으로 또 바뀌어요. 번호가 자동 부여되거든. 수준 올리고 내릴 때 들여쓰기 되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하는 거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블럭 잡고요. 블럭 잡고 얘들 컨트롤 1번 누르면 다시 원위치 되겠죠? 그런데 저는 원한 게 이거예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1이면 얘가 툭 떨어져서 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툭 떨어져 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1번하고 얘는 이제 2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거든. 좀 들여쓰기인 것처럼 보이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블럭 잡고 여기 문단 번호 모양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문단 번호 모양이 있어요. 컨트롤 K 하고 N 누르는 건데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보세요. 컨트롤 K N 누르면 바로 뜨지.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인데 그 옆에 컨트롤 K 그리고 키보드 떴다가 N 누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못 외우고 한참 하다 보면 컨트롤 K에 컨트롤 K N 톡 되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선택해 보세요. 얘 선택하고요. 사용자 정의할 겁니다. 자, 여기 1.가.1 가로 가 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공문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1수준, 2수준이 1 가 1 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양쪽 1 그 다음에 양쪽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단계로 간 거죠. 6단계 6수준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4수준만 보인 거고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은 얘를 뜯어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 꺽쇠 1이라고 써있죠. 꺽쇠 1점
그 꺽쇠 1이라는 뜻이 1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1점 썼잖아요. 점. 여기 1수준이라는 뜻이고 이거 꺽쇠 1이 1수준이고 꺽쇠 2가 2수준이고 꺽쇠 3이 3수준인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수준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로 나가죠. 근데 가로가 걸려 있죠. 오른쪽에. 그럼 이렇게 써주면 3수준은 뒤에 가로가 붙는구나. 6수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가로죠? 그러면 가로 꺽쇠 6 이렇게 써주면 6수준은 좌우에 가로가 있는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가나다라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로 바꿔야 돼? 얘를 가나다라로 바꿔주면 1수준인데 가나다라로 나가는구나 이거고. 다시 상조 정의로 가서 자 1수준은 그냥 가로 1 가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수준은 안에 좀 들여 놓을 거예요. 자 20 오른쪽 요것만 맞춰 보세요. 자 설정을 누르니까 요렇게만 됐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렇죠. 왜냐면 다 1수준이잖아 아직까지는. 얘가 2수준이지. 긴 글자가 2수준이죠. 그럼 이 긴 글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서식대와 상자 끄트머리에 가보면 저 끝에 수준이라고 있는데 수준을 하나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는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거를 많이 쓰거든요. 오른쪽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판 있잖아요. 오른쪽 숫자판. 오른쪽 숫자판에 뭐 누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더하기 표시. 더하기 한 번만 딱. 빼기 누르면 올라가요. 더하기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럼 3수준 가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로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찍지 말고 여기다가 찍지 말고 키보드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로 내려가면 3번으로 가잖아요. 그럼 컨트롤 더하기 또 키보드로 내려가서 더하기 또 내려가서 키보드로 하면 빠르잖아요. 아까처럼 했는데 수준 낮춰도 1.1로 나오는 거. 1.1? 조금 전에 이분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글쎄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꼬여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뭐 다음에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얘네들 여기 가나다라는 1, 2, 3, 4는 알겠는데 얘네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잖아. 아까 어디더라?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때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요걸 했잖아요. 요거. 그래서 1수준은 이렇게 들어가고 2수준은 휙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3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3수준은 얘 말이 40을 정했다. 이게 4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수준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가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컨트롤 1번 누른다. 블럭 잡고 망쳤을 땐 다시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요거예요. 실행 취소. 전 단계로만 되돌아가 보는 게 좋은 건데 영 안된다 그러면 다시 블럭 잡아서 꾸미는 기능을 우리가 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단번호 모양에서 1, 2, 3, 4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잖아요. 근데 참 불편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얘 하나에 제목에 하나 설명, 제목에 하나 설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에 설명이 한 두세 개씩 들어있으면 좀 편한데 하나에 하나 1대1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책대로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를 블럭 잡아서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요거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하지 말고 그냥 설정을 누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들여쓰기 연습하려고 아까 이 수준을 20으로 오른쪽으로 보낸 것 뿐이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죠? 수준을 하나 내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가, 2가, 3가, 4가, 5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고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책에서는 요거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다시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요. 아까 그거 있었나? 여기 문단 번호 모양에 요거 있네. 이거 있네 뭐. 문단 번호는 뭐예요? 아까 번호 매기는 거였죠? 번호 매기는 거였잖아요. 글머리 표는 뭐예요? 동글뱅이 넣어주는 거죠? 그림 글머리 표는 이런 그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그림으로 들어가네 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다 돼 있잖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지 이제. 어떨 때는 숫자로 가고 어떨 때는 그림으로 가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얘네들 있었잖아요. 얘네들 요 가만 요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글머리 여기서부터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한 것 같아. 얘는 또 글머리가 요거로 들어갔고 색깔을 서로 지그재그 다르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더 노동인데 이거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을 노동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 1 가나다라 2 가나다라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제가 개떡같이 근데 그런 글머리 기호라는 게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글머리 기호 잠깐 봤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인데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이 문서는 영 개떡같아. 자, 다시 얘 블록 잡고요. 전체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싹 정리된다 그랬죠? 이거 갖고 한번 꾸며볼게요. 얘는 제목이죠? 얘는 제목이잖아요. 얘는 뭐죠? 항목이죠? 얘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라는 제목, 그 다음에 항목, 설명 여기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도 있겠죠, 본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식에 가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서식 대화 상자에 가면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스타일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책에서는 서식 옆에 있는 펼치 목록 눌러서 스타일 가라 그랬는데 그냥 서식이라는 리본 메뉴 누르시면 스타일 그룹이 첫 번째가 있긴 있습니다. 요 스타일 네모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바로 스타일이 뜨고요. 얘가 F6번입니다. 자, 바탕글이라고 써있죠? 바탕글이 체크되어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더하기 눌러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제목. 문단 모양은 제목 스타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일단 하나만 먼저 만들어 놓고 설명드릴게요. 제목이라는 나만의 스타일을 하나 만들 건데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리를 할 겁니다. 가운데 정리.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글자 모양은 20포인트로 주고요. 글꼴은 뭐로 줄 거냐면요.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라고 있어요. 휴먼 둥근 헤드라인 찾으셨어요? 그리고 설정 추가. 자, 이번에 덧셈 눌러서 항목
항목했어요? 문단 모양 그대로 두고요. 글자 모양만 갑니다. 글자 모양. 글자 모양 가서 진하게 할 거예요. 진하게. 글꼴은 그대로 두고요. 그냥 진하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 추가. 자, 이번엔 더하기 눌러서 설명. 자, 설명이라고 쓰시고 문단 모양 들어가서 왼쪽을 20포인트 주고요.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은 9포인트로 할게요. 9포인트. 그리고 설정. 추가. 자, 여기 순서를 제목을 저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항목을 또 제목 바로 밑에다 놓고 설명을 밑으로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건 뭐 순서는 여러 번 바꾸셔도 됩니다. 교재로는 64쪽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자, 취소를 이거는 이제 취소 누를 겁니다. 여기가 생겼네. 여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뭐냐면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 오시던 남이 만든 문서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가져온 문서가 내 맘에 안 들어. 우리 선생님은 이 복식이나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죠? 네. 저는 주로 검정색 잘 입어요. 바지도 검정색, 신발도 검정색, 벨트도 검정색. 그리고 어쩌다가 한복 빨간색, 뭐 빨간 게 아니라 자주색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스타일이 대부분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문서를 만들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뚝하니 두고 싶은 거고 큼지막한 글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얘를 블록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글자를 크게 하고 글꼴 바꾸고 매번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 자기만의 스타일을 미리 등록해 놓은 거예요. 스타일을 수정할 때 응? 스타일 수정할 때 설명해서 문자 모양이랑 수정. 그러면은요 다시 스타일에 가서요 그 설명이라는 스타일을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연필 눌러가지고 고치면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에 가서 고치고 왼쪽을 20포인트 띄웠는데 너무 많으면 10포인트로 15포인트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꼴이 9포인트라니까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8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꾸시면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얘는 뭐였죠? 예. 이 제목이죠? 그럼 이동해서 클릭해 놓고요. 제목 누르세요. 그럼 제목 변해요. 얘 있잖아요. 얘는 뭐였죠? 항목이죠? 이거 항목이죠? 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항목에다 블록 잡아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여러 줄이면 한꺼번에 블록 잡아도 되고요. 이런 거예요. 얘네들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항목이라고 바꾸고요. 얘들 어때요? 얘는 설명이죠? 얘는 설명이잖아. 얘를 제목하고 싶어요? 그럼 제목하면 되고 설명 문서 다 만들었네? 근데 제목이 너무 크죠? 그럼 어디 가서 요 스타일에 가서 제목을 선택해 놓고 너무 큰 거야. 그럼 얘를 고쳐. 연필 모양 눌러서 고쳐. 얼마로? 글자 모양에 가서 15로 고쳐. 15. 그 설정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다 15예요. 근데 아까 이거 항목이 있었잖아. 항목이 글꼴이 똑같잖아요. 글꼴 한번 바꿔볼게요. 항목이 5가지죠. 한꺼번에 바꿔볼게요. 얘 클릭하시면 안되고 스타일 항목 선택하고 연필로 고치기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꿀 거예요. 도둠이 뭐냐면 고딕 계열이고요. 바탕이 뭐냐면 명조체예요. 명조.
그러니까 도둠으로 바꿨어요. 아까 도둠, 아까 뭐였냐면 바탕이었는데 이 바탕을 도둠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설정 누르면 항목이 5개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서의 스타일 꾸미는 겁니다. 근데 새 문서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얘는 시험부 인생이야. 여기서 끝나.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저장을 해서 다른 데서 불러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스타일에 가서 얘를 따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가지고 내보낸다든지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불러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하나 연습하게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스타일이라는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보세요. 얘는 처음에 다 바탕글이었거든요. 바탕이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럼 얘는 컨트롤 2번이고요. 얘는 컨트롤 3번, 얘는 컨트롤 4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2번 누르면 이렇게 블록 잡고 컨트롤 3번 누르면 얘는 컨트롤 4번, 컨트롤 4번, 컨트롤 4번, 컨트롤 4번, 컨트롤 4번 다 됐잖아요. 컨트롤 아까 1번 누르는 연습했었죠? 전체 선택 컨트롤 1번. 그게 일반 글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 이게 컨트롤 1번이에요. 아까 사이에 가보니까 여기 써있잖아.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얘는 못 건드려. 일반적으로 바탕글은 못 건드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글자 모양을 뜯어 고치면 뭐가 돼요? 얘를 도둠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문서가 도둠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런 거에는 다 이런 애였는데 컨트롤 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도둠으로 갔잖아요. 가급적 얘는 안 고치는 게 좋고, 요거는 뭐다? 제목이 컨트롤 2번이었죠? 얘네들은 뭐죠? 컨트롤 3번이었죠? 항목 얘는 뭐죠? 얘는 설명이죠. 컨트롤 4번. 그러니까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마우스로 설명을 누를 거냐, 저처럼 클릭하고 컨트롤 4 누를 거냐. 키보드가 빠를 때가 있는데 키보드가 속달이 좀 안 되면 마우스가 제일 편하고 저는 키보드가 좀 편하니까 키보드로 움직여 보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었을 때, 자 보세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는데 글을 다 썼어. 또 글을 불러왔단 말이야. 이렇게 글을 불러왔단 말이야. 불러왔는데 제목도 있고 항목도 있고 설명도 있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 근데 글꼴이 다 똑같으니까 안 이쁜 거라. 그러면 얘는 제목이라고 만들어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스타일을 만드셔도 돼요. 이게 없으면 직접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처럼. 근데 지금 뭐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제목 만들고 항목 만들고 설명 다 일일이 만들어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꾸미는 게 빠르겠지. 그러나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또는 만들어 가면서 꾸미는 게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100페이지 문서를 꾸미라 그러면 한 3박 4일 노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서 다 만들고 나면 기절해요.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꾸며야 되거든. 근데 저는 글 쓰는 거는 어렵죠. 힘을 줘야 되니까. 근데 꾸미는 거는 제법 빠르니까 키보드나 마우스 움직이는 게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나온 게 그런 스타일을 꾸며봐라 하는 거예요. 스타일. 그러면 제가 자 스타일에 가서요, 이 제목이란 스타일을 삭제할 겁니다. 항목이란 스타일을 삭제할 겁니다. 설명이란 스타일을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다 제목 스타일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잖아요. 원래 글꼴로 돌아온 거죠. 원래. 자, 바탕글은 아까대로 제가 고쳐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한번 꾸며보세요. 아니면 하여튼 이 스타일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스타일을 가서 잘못된 스타일이 있으면 선택하고 X 눌러 다 닫으셔야 돼요. 지우시고. 자, 제목이란 스타일, 타이틀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 스타일은 뭐냐면요, 문단 모양이 가운데 정렬이고요. 글자 모양은 20포인트고요. 20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잠깐만, 글꼴 좀 볼게요. 글꼴을 다 제가 못 외워서. 양재 튼튼채 비, 양재 튼튼채 비, 이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은 문단 모양은 빼고 글자 모양은 굵게 다른 말로 진하게라 그래요. 진하게. 그 다음에 12포인트. 그 다음에 함초롱 도둠이라는 거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연설명이라는 타이틀은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을 15, 왼쪽 여백 15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8포인트, 그리고 기울임 이렇게 세 가지를 스타일을 만들어 한번 넣어보세요. 스타일에 가서 새로 하나 만들기, 타이틀. 근데 지금 모양새를 어떻게 잡았다고요? 문단 모양 가운데 하라 그랬죠? 문단 모양에 가서 가운데. 글자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20포인트 양재 튼튼채 비, 글자 모양에 가서 20, 양재 튼튼채 비, 이렇게 요런 식이죠. 그렇죠? 스타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만들지 말고 밑에다 클릭하고 만들면 그 사이로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뭐다? 항목. 문단 모양은 있었나요? 없었죠. 글자 모양만 꾸미면 되죠. 진하게 12 함초롱 도둠, 12 굵게 진하게 함초롱 도둠. 자, 얘를 올려주면 되죠. 자, 이번엔 새로운 거 하나 더 만들 건데, 뭐라고요? 부연설명. 문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단은 왼쪽 15 띄운다 그랬죠? 왼쪽 15만큼 띄워라.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어떻게 한다고요? 8포인트 기울이고, 8포인트 기울어뜨리고.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안 이쁜데 그냥 모양 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바탕글로 돌리면 돼요. 요거 순서 바꾸는 거는 얘를 내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타이틀이었고 얘는 항목이었고, 근데 매번 항목 하려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다 항목이라고 치고, 얘들은 부연설명, 블럭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문단이니까 통으로 바뀌는 거죠. 통으로. 그럼 나름 제목하고 내용의 항목하고 설명이 그럭저럭 예쁘게 꾸며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글자가 너무 작아, 부연설명 글자가 너무 작아, 그래? 그럼 스타일에 가서 부연설명 선택하고 고치기 들어가서 글자 모양을, 야, 그래도 그냥 10으로 하자, 기울어뜨리는 것만 우리 해놓으면 되죠. 그럼 설정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다 10이 됐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논문 같은 거 작성할 때
뭐 일반 학사 논문 말고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룰이 있어요. 학사 논문도 그게 룰이 있는데 글자 이 본문은 몇 크기는 얼마, 그다음에 보고서 논문 제목은 무슨 글꼴 무슨 몇 포인트,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뭐는 몇 포인트 무슨 글꼴 줄간격 얼마큼 다 룰이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쓰는 거야. 써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글자 써놓고 이게 제목이다 그러면 이게 제목이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클릭하면 이제 제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목차다 그럼 목차라는 거 찾아서 클릭하면 되고, 목차가 없으면 그때 가서 스타일에 가서 목차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 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대학가 앞에 복사하는 집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문 대신 써주거든요. 대신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입력만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무래도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깔끔하게 꾸밀 거 아닙니까? 아, 논문도 이왕이면 이쁘면 교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한 겁니다. 68쪽, 69쪽 다 그 설명이에요 지금. 자, 조판 기능을 좀 해볼 겁니다. 조판 기능 73페이지.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판매 현황 어디에 있나요? 판매 현황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있었잖아요. 쉽게반 한글 2010에 파트 2번에 가면 판매 현황이라고 있네요. 판매 현황 이렇게 그럼 판매 현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꼴에 꾸며있는 기능을 없애는 게 뭐예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보느냐 요거냐 안 되는데, 이거는 쪼갠 각을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쪼갠 각은 뭐냐면은 쪼갠 각을 안 보겠다라고 하면 글자만 본다는 뜻이고요. 여백을 안 보는 거고요. 쪼갠 각, 윤곽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머리글, 머릿말이라는 거하고 밑에 쪽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바닥글, 그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고, 여기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불러요. 아래 한글은 머릿말 꼬릿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이라 그래요. 위쪽 아래쪽에 메시지. 우리 책에 보면은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라고 뜨죠? 이게 페이지에 상관없이 짝수 홀수에 상관없이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게 할 수 있고요. 짝수 페이지 따로 홀수 페이지 따로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은 왼쪽 홀수 쪽에는 왼쪽이 짝수 페이지죠? 한글 2011이라고 떴고, 오른쪽 홀수 페이지에는 파트 몇 해가지고 그 파트 내용이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머릿말 꼬릿말을 서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여기는 서적 판매라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좁은 각을 안 보겠다 그러면 없어요. 대신에 미리 보기 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미리 보기 하면 보이긴 보여요. 여기 이렇게. 근데 메모도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가서 좁은 각을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지우려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지우려면 지우는 거는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조판보라고 있어요. 조판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빨간 기호가 생길 거예요. 쪽번호 위치, 세 쪽번호, 머릿말 양쪽은 뭐 이게 머릿말이 위에 거. 꼬리말은 어디에요? 저 밑에 있는 게 꼬리말이고, 각주를 달아놨어. 각주. 여기 정보간,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간에 정보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많아졌다. 그 정보간, 요거 유럽 공동체의 유형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덧말이라는 말도 보이고요. 덧말, 메모 시작이라는 말도 보이는데, 저처럼 메모가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이게 메모란 얘기고요. 이때 조판보를 보시면 요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빨간 거.
빠른 거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를 삭제하냐면 머릿말 삭제했어요. 머릿말 지워졌죠? 자, 꼬릿말 삭제하면 이거 사라졌잖아요. 그 쪽번호가 지금 오른쪽에 3이라고 써있거든. 로마 숫자로. 이것도 지우면 쪽번호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주도 각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각주를 지워버리거나 여기 덧말도 지워버리거나, 그 다음 메모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메모도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 거예요. 다 지워졌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조판이라 그래. 조판. 그리고 여기다 제가 띄어쓰기를 보세요. 띄어쓰기를 4칸을 띄웠는지 2칸만 띄웠는지 1칸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도 조판보를 안 보면 몰라요. 조판보를 보면 알거든. 그렇죠. 여기 보이는 여기도 스페이스바가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V자처럼 보이는 거 스페이스바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판보 안 보면 몰라요. 특히 문단보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 조판보를 보면 문단보도 보여요. 문단보만 따로 볼 거냐, 엔터 표시 따로 볼 거냐, 아니면 조판보 같이 볼 거냐, 이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판보를 보면은 이런 쪽번호 위치 같은 거, 쪽번호 위치가 여기인데 난 얘를 바꾸고 싶어. 왼쪽으로 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쪽번호 위치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쪽번호 위치를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쪽번호 위치. 근데 조판보를 안 보면 쪽번호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왼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못 옮겨요. 쪽번호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판보를 보니까 쪽번호가 여기 있었구나.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두들겨 패는 거지. 더블 클릭하면 그랬더니 쪽번호를 난 여기다 놓고 싶어. 이렇게 위치를. 그럼 쪽번호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젠 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조판보를 보는 방법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머릿말 꼬리말이라는 게 없어도 사실은 머릿말은 위에 있는 거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 머릿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조판보거든요. 알아서 글로 가요. 얘도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덧말을 지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그러니까 꼭 조판보를 보지 않고도 가능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덧말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덧말을 블럭 잡아서 지워버려도 되고, 꼬리말도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지워버린 꼬리말 지워주고, 머릿말 지워주고, 쪽번호 위치 지워주고, 각주도 블럭 잡아서 지워버리고, 메모도 블럭 잡아서 지우고, 덧말도 블럭 잡아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조판보 빼주면 문서가 어떻게 됐어요? 깔끔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라는 거예요. 조판이라는 기능은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글이 있다고 전제하고 색을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새 문서 만들기. 새 문서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그냥 빈 종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2단으로 나눠 놓을 거예요. 난 1단 2단 뭔지 아시죠? 지금 문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단 2단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 가서 여기 편집에 가도 단이 있네요. 쪼개 가도 있을 거예요. 쪼개도 단이라고 있어요. 단 나누기가 아니라 단. 2개로 하자 그럼 2개가 되고 3개로 하자 그럼 3개가 돼요. 3개 그럼 3개가 나눠집니다. 여기 한 동네, 저기 한 동네. 위에 보시면 눈금이 달라요. 2단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여기다가 2단으로 나눠놓고 책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쪽에 있는 펼치 목록 가서 다단 설정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세하게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쪽에 가서 다단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두 단으로 만들 건지 그냥 하나로 할 건지 세 개로 할 건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죠?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 놓고 왼쪽을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늘려주고 줄여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부터 맞춰라, 왼쪽부터 맞춰라, 맞쪽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구분선을 넣어줄 거냐, 구분선. 구분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선이 들어가,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왼쪽 단, 오른쪽 단, 여기 왼쪽 단, 오른쪽 단 나눠지듯이 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걸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해줄 때 다단 설정 다르겠다 해서 구분선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구분선도 색깔을 빨갛게 해줄 거냐, 종류를 난 점선으로 파선으로 할 거냐, 다 할 수는 있어요. 굵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단이라는 개념만 일단 아시면 돼요. 다단은 여러 단을 만들어서 신문처럼 쪼개놓고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설정을 누르면 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선이, 구분선이 있던 없던 간에. 그럼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안녕 친구들아, 반갑다, 한 칸 띄우고. 근데 글자를 계속 쓰려니까 힘든 거야. 애따 머리가 다 복사. 예예. 그래서 띄어쓰기 했어요. 여기 한 칸 띄었어요. 블럭 잡고. 블럭 어떻게 잡아요? 마우스로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전 키보드로 했잖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키보드로 블럭 잡는 거 설명해봤자 여러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마우스가 편하잖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럼 여러분 마우스로 하세요. 이렇게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 안 되고 휙 빨리 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돼. 아니까 저는 이렇게 키보드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하죠? 자,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고 와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하려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블럭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키보드로요? 키보드로 블럭 잡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제가 좌우로 움직였어요. 좌우로 움직였는데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앞으로 가요.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블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는 게 홈이에요. 자, 홈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갑니다. 자, 끝으로 가는 거는요, 엔드 누르면 끝으로 가요. 그러면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면, 쉬프트는 블럭 설정이라고 했으니까 쉬프트 엔드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뒤에서는 쉬프트 누르고 홈 누르면 뒤에서 앞으로 블럭이 잡혀요.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마우스로 휙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컨트롤 V 몇 번 하면 여러 줄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또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면 더 빨라지죠. 아까는 세 단어씩 했잖아요. 세 단어씩. 근데 지금은 단어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전체 선택하고, 아니면 전체 선택하면 한꺼번에 블럭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C 누르고 뒤에 와서 컨트롤 컨트롤 V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만큼씩 복사가 된 게 붙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왼손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왼손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오른손이 침범하면 안 돼. 오른손은 마우스 딱 준비하고 뭔가 할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키보드로 다 작업하는 건데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네. 컨트롤 C 눌렀죠? 네.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붙잖아요. 근데 그게 힘드시면 제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붙기도 하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고 아니면 여기를 땅땅땅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C 누르고 뒤에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키는 새끼손가락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검지손가락으로 컨트롤 V만 계속 누르면, 그리고 다시 얘를 땅땅땅 하면 전체 선택됐죠. 컨트롤 C 누르고 끝에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또 이만큼씩 막 붙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문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문단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고 뭐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기란 메뉴에 가서 문단 번호 봅시다 그랬잖아. 어디서 엔터 쳤는지 알 수 있게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까 쪽에 가서 우리 뭐 했어요? 단을 나눴죠. 단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단을 나눴는데 이 단을 하나로 놓을지 두 개로 놓을지 단에 가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쪽에 가서 펼치 목록에 가면 다단 설정이라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단 설정에 가서 단을 두 개로 만들지 하나로 만들지 정해 주고, 두 개를 만들게 되면 구분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구분선. 이 구분선을 색깔을 빨간 거로 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래 구분선의 종류도 점선으로 할지 파선으로 할지 정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단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글이 쭉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에 꽉 차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쪽에 글자가 꽉 차면 다음 페이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래쪽 단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 옆 단으로 가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서 단을 바꾸고 싶은 거야. 얘는 요만큼을 왼쪽에다 두고 여기서부터는 단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 싶어. 그게 단 나누기예요. 단 나누기. 왼쪽이 1단, 오른쪽이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1단에서 어느 글을 쓰는데 그 글 앞에다 놓고 여기서부터는 단을 나눠버리는 거야. 얘는 옆단으로 가라 이거지. 만약 옆에 있었다면 밑단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단 나누기. 그럼 단이 옆으로 넘어가요. 단 나누기. 중간에 여기 가서 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왜? 여기는 밑에 단이, 오른쪽 단이 없으니까 아랫단으로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거는 흉하죠. 얘도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데 여기에서 단을 바꾸면 좋겠어. 마무리 대충 요런 데서 단을 나누면 슉 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단을 나눌 수는 있죠. 근데 이 제목은 어디 있어야 좋아요? 이 가운데 있으면 좋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또 페이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다 놓고 1단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단으로 바꾸면 다 1단 됐잖아. 다 1단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1단 해보세요. 다 1단으로 해보세요. 단에 가서 1단도 하나로 누르면 다 1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제목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없으시면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엔터 치세요. 이렇게 엔터 치면 줄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놓고요.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단 설정 나누기.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단을 두 개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1단이고 나머지 2단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가서 여기서요. 제가 중간에 요만큼 가서요. 여기 가서 다단 설정 나누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단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3단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3단이 돼요 또. 자, 중간에 가서요. 다단 설정 나누기를 눌러버리면 단이 바뀌어요. 단이 윗동네 단하고 아랫동네 단하고 아예 바뀌는 거죠. 우리 신문도 그렇지 않아요? 신문.
신문 기사거리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중간에 단위 바꾸고 싶을 때 아예 그냥 끊어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단 설정 나누기예요. 다단 설정 나누기 눌러놓고 거기서부터는 단을 바꾸고 싶은데요. 2단, 아니 얘는 5단, 그럼 5단이 되는 거고 2단, 그럼 2단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지금 뭐 어디에 해당하는 글자에 가서 뭐 단에 가서 단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글자를 어디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찾지 마시고요. 대략 가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단을 나누기 하는 거예요. 단을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을 나누면 그냥 옆 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을 나눈다는 건 옆 단으로 간다는 뜻이고, 중간에 나는 뭘 하고 싶다?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윗단 아랫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윗동네 아랫동네가. 그리고 거기는 단을 나는 하나로 바꿀 거야. 그럼 한 단이 되는 거고, 위에는 두 단이 되고 그 위에는 세 단이 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체 선택에서 컨트롤 1번하고 상관없어요. 컨트롤 1번은 뭐 하는 거라 했어 아까야? 스타일이었잖아요. 스타일. 이건 단위니까 개념이 달라요.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자 꾸민 거를 고칠 때 원래대로 돌릴 때 컨트롤 1번이고,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서는 아무 글자나 갖다 놓고 연습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뭔 내용이라고. 근데 만약에 가족신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신문. 그럼 종이에다가 A3 용지든 A4 용지든 이렇게 가로로 없든 세로로 순간에 막 꾸며볼 거 아닙니까? 여백은 요만큼 만들 거야. 그래서 색연필로, 아니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종이 옆에다가 테두리 선 그리고 뭉게 막 꽃그림 같은 것도 넣고, 여기는 뭐 가족 새로운 소식, 우리 언니 이번에 중학교 졸업했어요 뭐 이런 내용 쓰고, 거기다 뭐 블링블링 꽃그림 넣어주고 뭐 설명 넣어주고 이렇게 막 꾸며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컴퓨터로 이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야 이거 2단 해볼까? 3단 해볼까? 막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 그게 재밌고 실전이지. 얘는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남의 건데 막 하는 거지.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단은 언제 해야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서를 안 가져왔다. 저희 가족 중에 그 음악학원 하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음악학원을 운영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연주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하지만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문화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대여해가지고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동안 해요. 그럼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그동안 배웠던 걸 쫙 연주한단 말이야. 남자애들은 연미복 입고, 여학생들은 드레스 입고, 엄마가 또 잘 챙겨줘 예쁘게. 그러면 또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그러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초청장 만들어 줘야 되잖아. 이만하게 A4 용지, A3 용지에다 놓고 초청의 글, 그래서 멋있는 그림 넣어주고, 학부모님 초대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페이지는 뭐가 들어갈까요? 1부, 2부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사람 무슨 노래, 뭐 피아노 연주인지 무슨 기타 연주인지 성악인지 프로그램 들어있잖아요. 마지막에 감사의 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원장이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해서 가르쳤는데 부모님 보시기에 흡족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말 쓰잖아요. 이거는 실무잖아. 이건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거를 본인이 막 종이에다 써가지고 하는데 프린터로 인쇄하려니까 안 이쁜 거잖아. 종이를 써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저한테 온 거야. 가족이니까. 제부 이거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뭐 원고 좀 줘보세요 했더니 예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글꼴도 예쁜 거 찾아봐야 되고, 글꼴의 크기도 잘 선택해서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도 1번이면 좀 좋은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것도 글꼴이 예쁜 게 있거든요. 우리말 글꼴하고 달리.
뭐 소나타 뭐 이거 소나티네 무슨 뭐 누구 뭐 아마데우스 노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들이. 그럼 그거 다 긁고 찾아가지고 모양새 맞춰갖고 다단 3단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1번, 2번, 3번 가운데는 공목 세 번째 단에는 출연자 두 페이지 만들고 총 4페이지를 만드는데 1페이지, 4페이지는 다단이 아니고 1단 2페이지, 3페이지는 3단짜리로 만들어서 막 작업을 해야 돼요. 오, 막 머리 쥐납니다. 진짜 흰머리카락 꽃이 펴 진짜로. 근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써먹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똑같은 거잖아. 글자만 고치면 되잖아요. 연도 고치고 연어를 고치고 뭐 원장님 그대로 계시고 선생님도 그대로 계시고 뭐 고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17회 그 다음에 18회 그 다음에 19회 20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렇게 해갖고 저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만들 일이 없는데 가족이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 장본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죠. 그럼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바꿔보고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인쇄했더니 별로네. 화면에는 예뻤는데 그럼 이렇게 인쇄해서 또 보여드리고 오케이 그럼 그거로 인쇄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 맡기니 어때? 입맛대로 안 만들어지지. 저의 가족이니까 막 밤새 저를 괴롭혀도 제가 오케이 다 만들어 드리니까 실무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생일 초청장 만드는 거. 그게 실무거든요. 예쁘게 알록달록 만들어서 친구 이름 일일이 다 써가면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받는 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우리 애가 어깨가 쫙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실제 직장에서 쓰시는 그런 문서를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공개가 가능하다면. 비밀 문서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꾸미는 연습도 해보고 원하시는 대로 착착 그 실무적인 걸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실무적인 내용을 잔뜩 얘기하면 뭐예요? 남의 실무잖아. 또 이거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는 귀가 이렇게 안 가. 그래서 일단은 다단은 요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여기다가 설정은 원복하는 그건 없어요. 원상복구 아까 콘축으로 보냈던 건 없어요. 이거를 네. 자 이거를 보세요. 얘를 전체를 선택했을 때는 컨트롤 A를 누르고요. 단에 가서 하나로 바꿔 놓으시면 다 1단이 돼요. 뭐를 바꿔요? 가로수기. 자 아까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단 설정 나누기 눌러서 거기에는 2단으로 누르고 이렇게 2단이 됐고 어디는 1단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얘를 원래 1단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A 그냥 클릭하고 단을 바꾸는 거하고 전체 선택하고 왜냐면 어디는 1단 어디는 2단 어디는 3단 다 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2단 그러면 다 2단이 되는 거고 전체 선택해서 한꺼번에 1단 하면 다 1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선생님 이게 다단 설정 나누기 한 대는 그게 안 돼? 적응이 안 돼? 여기가 지금 아까 어떻게 했냐면 다단 설정 나누기 단 나누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가 있던 애야. 그리고 여기서 단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아래 페이지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1페이지가 됐는데 전체가 1단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페이지가 나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가서 엔터 치고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데가 이런 것도 딜리트 누르면 이제 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붙여야지. 아까 얼떨결에 다 쪼갰지 않습니까? 쪼개진 거는 전체 선택해서 아까 컨트롤 1번 누르면 글자 모양만 원위치가 되는 거고 블럭 잡아서 1단으로 바꿔놓으면 한 단어로만 나눈 거지 페이지 쪼개진 거는 안 붙어요. 그건 쪼개진 거니까 찢어진 거니까 다시 풀칠해야 돼. 근데 커서를요 시작하는 데다 놔야 돼? 끝나는 데다 자, 두 가지입니다. 글자를 고치는 방법 아니 문단을 쪼개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는요 딱 두 가지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거는 뭐가 있냐면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 이거하고 백스페이스 키 있죠. 백스페이스 키가 뭔지 아세요? 엔터 위에 있는 거 왼쪽 방향 돼 있는 거
딜리트는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죠? 엔터 오른쪽에 있는 거. 딜리트는 뭐냐면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을 삭제. 딜리트 누르면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당겨오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커서가 무덤이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다 커서를 두고요. 여기다 커서를 두고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게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딸려오다가 보세요. 딸려오다가 아래 게 올라오죠? 아래 것도 삭제되는 거예요. 왼쪽 게 삭제, 오른쪽 게 삭제되는 거. 얘는 뭐예요? 커서를 기준으로. 그렇죠. 왼쪽 화살표잖아. 왼쪽 또는 위쪽. 딱 키보드는 지구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파일도 삭제하는 거는 뭐예요? 딜리트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딜리트 하나예요.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게 아니야. 백스페이스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딜리트 눌러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 한글은요. 아래 한글은 보세요. 여기다 제가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에 게 딸려오죠. 그럼 여기다 놓고 딜리트 누르면 얘가 지워지죠.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지구상에서 딱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이거로 지울까? 뭐로 지워야 되나? 백스페이스인가? 딜리트인가? 이게 헷갈리면 손이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기억을 하는 건데 손가락 끝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컴퓨터는 손가락 끝이 기억을 해야 돼. 마우스가 기억할 거. 내 손이 딱 기억을 해서 딜리트. 그러면 붙었죠? 그럼 스페이스. 아까 엔터 누른 거는 엔터는 뭐냐면 내려가는 거죠. 엔터 딜리트라는 거는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 있다 그랬죠. 엔터 오른쪽에. 네. 엔터를 기준으로 엔터는 줄 바꾸는 기능이고요. 엔터 오른쪽에 있는 딜리트는 뭐죠? 오른쪽 거 지우는 거고 아래 거 지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없으니까 아래 게 틱 틱 틱 틱 틱 틱 틱. 근데 누르면 어떻게 돼? 이 글자 지워지지. 그럼 이제는 위에 거 지우려면 어떻게 돼? 백스페이스. 근데 지웠더니 어떻게 했어? 붙었잖아. 우리나라 글자는 점 다음에 붙이면 안 되죠? 그럼 왼손으로 뭐 해야 돼? 스페이스.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잖아. 그 딜리트 누르잖아.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죠? 홈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엔터 누르면 뒤로 간다며.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집이 아니라 앞. 본래 뜻은 집인데 두 번째 뜻은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홈이라는 홈페이지, 홈 이런 키 있잖아요. 홈. 그거는 앞에 시작. 앞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홈페이지 그럼 뭐야? 홈페이지. 그러면 이정민 홈페이지는 이정민이 만든 웹, 인터넷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면 나오는 게 홈페이지야. 집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인터넷상의 화면, 인터넷상의 문서를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야. 그 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컨트롤 홈 누르면 컨트롤 엔드 누르면 이 화면에 제일 뒤로 가고 컨트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맨 앞에,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누르면 맨 뒤로. 우리 키보드에 보면 문서 작성하시면 키보드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맨 앞으로 와요. 자, 엔터 오른쪽에 보면 홈 엔드 있잖아요. 홈 엔드. 그 옆에 페이지 업 다운 있죠? 그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모든 문서의 맨 앞으로 갑니다. 엑셀에서는 그냥 컨트롤 홈이고요. 컨트롤 홈이고
아래 한글은 컨트롤 페이지 업이고요. 그럼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맨 뒤로 가요. 그게 2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그리고 Alt하고 G 누르면 Alt Alternate하고 G를 누르면 몇 번째 페이지로 갈 건지를 물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500페이지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페이지를 고쳐야 돼. 200페이지. 그러면 컨트롤 홈 다운 마우스로 오르락 내리락 언제 200페이지 갑니까? 그럼 Alt G 눌러서 200 쓰고 엔터 치면 200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Alt G. 근데 얘는 1에서 200개 없으니까 200페이지 못 가겠지 뭐. 만약 페이지가 많다면 글로 가겠지. 예. 그 다음에 글자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자를 옆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단어마다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단어마다 가죠. 그렇죠. 그러면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가면 화살 블럭 설정이라 그랬어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단어씩 블럭이 되죠. 이렇게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Alt 키 누르고 움직이는 건 없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스페이스가 뭐라 그랬죠? 왼쪽 거 지우는 거죠? 딜리트는 뭐예요? 오른쪽 거 지우는 거죠? 그럼 컨트롤하고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단어가 하나씩 지워져요. 단어라는 건 빈칸을 기준으로 단어라 그랬어요. 컨트롤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한 단어씩 지우는 거야. 한 단어씩. 컨트롤하고 백 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글자가 한 단어씩 지워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A 한꺼번에 지우자 해서 지우죠.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빨리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는 습관이 뭐냐면 느려. 세워라 내워라 여긴지 저긴지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래야 집에 빨리 가잖아. 일을 빨리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천천히 몰라. 갈 데도 없으면 천천히 일부러 그러겠지 뭐. 야근상 봐달라고. 누가 그러대요? 공무원들은 일부러 퇴근 안 한다고. 우리 나이가 되면 퇴근 안 한대요. 집에 가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야근수당 주잖아. 참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 뭐. 빨리 집에 가서 투잡해야지. 투잡. 아, 공무원은 투잡 못하지. 저희는 투잡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lt하고 저기 보세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나 보세요. 여기 B서적이라는 글자 앞에다 딱 넣었어요. 저는 여기다 놨는데 Alt하고 Y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워요. 요만큼. 커서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그 줄 끝까지 지우는 게 Alt Y예요. 컨트롤 Y는 그냥 그 줄 통째로 지우는 거예요. 컨트롤 Y를 텅텅텅텅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줄씩 그냥 펑펑펑펑 지우는 거예요. 이거 마우스가 못 따라가요. 대신에 눈도 바빠지지. 어디까지 지웠나? 그냥 막 졸면서 컨트롤 Y 누르면 어떻게 돼? 한참 돌다가 보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없네. 다 지웠잖아. 컨트롤 Y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워버렸잖아. 그리고 모르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지.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되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빨리 작업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중간중간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고 싶으면 줄을 빨리 바꿔야 되고, 이건 마우스 갖고 못 쫓아오거든요. 키보드를 빨리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근간은 키보드거든. 근데 스마트폰은 키보드로 잘하는데 컴퓨터는 키보드로 못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키보드는, 스마트폰에 있는 키보드는 글자만 입력하는 거지만 컴퓨터의 키보드는 뭐예요? 글자뿐만 아니라 제어 기능이 많잖아요. 제어 기능이 많잖아. 우리 스마트폰에 딜리트 키 있어요? 없죠? 아, 불편해 죽겠어요. 전 딜리트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백스페이스보다는. 예, 그러니까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편한데 꼭 뒤에 가서 백스페이스 눌러야 돼. 그걸 바꾸면 되는데, 왜냐면 딜리트는요, 여기 닿지만 백스페이스는 하나 더 올라가야 되거든. 높이가 한 줄 위에 있잖아요. 귀찮아 그거 올라가기. 그리고 윈도우는 오로지 뭐라 그랬어요? 딜리트로만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딜리트가 편한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는 아예 백스페이스가 불편한 거죠. 그건 뭐 제가 고쳐야지. 자, 그다음. 다단에서도 줄이 있잖아요. 줄 나누는 거 다단한. 네. 근데 제가 지금 두 페이지가 하나는 이렇게 줄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건 앞에 있는 단별로 줄도 끊어졌어요. 자, 전체 선택하고요. 네. 단을 한 단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다단이 다 하나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거나 여기 이상하게 줄이 끊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적절히 붙여주시면 되고요. 끊어진 거예요. 아까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 다단 설정 나누기 하는 번에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끊었잖아요. 근데 단이 한 단일 때는 다단 설정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제가 단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서 다단 설정 나누기 했죠? 보세요. 다단 설정 나누기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는 줄이 좀 다르죠? 높이가 다르잖아요. 줄 간격이. 근데 제가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액다 모르겠다. 일단으로 바꿨잖아요. 일단. 그럼 붙었네? 줄이 끊어진 거니까 딜리트 누르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로 다시 만들면 되고요. 망쳤을 때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2단 들어가면 얘만 2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3단 누르면 얘만 3단이 되는 거고요. 그냥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누르고 2단 하면 뭐예요? 다 2단이 되는 거고. 다 2단이 되는 거고. 근데 A 전체 선택하고 그냥 1단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래도 1단이 다 되는 거고. 근데 보세요. 아까 쪼개진 데 있잖아. 자리가 쪼개졌잖아요. 얘는 천상 뭐 붙여야지 뭐. 제가 일부러 그냥 재미삼아 쪼개진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일일이 다 고쳐봐야지 뭐. 자, 그 다음 쪽에 가시면 쪽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쪽테두리 배경. 이왕이면 이 문서를 이렇게 썰렁하게 인쇄하지 말고 알록달록 꾸며보자.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다단 설정, 다단이 아니라 문단. 이게 문단을 블럭 잡아서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테두리 배경 넣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따로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따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문단 테두리 연결을 해주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거는 이 페이지 자체에다가 테두리를 넣어주고 싶어.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싶어. 그럼 블럭 잡을 필요 없죠?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및 배경,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및 배경에 가서 짝수 쪽, 홀수 쪽 나눠서 할 거냐? 애따 모르겠다 한꺼번에 다 할 거냐? 그냥 양쪽에다 놓고 선을 나는 두들러 놓고 파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설정해 주시고, 일부러 제가 빨간색 하는 것도 잘 보이라고. 근데 옆에 가서 요거 자,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가능해요. 요거 종이 기준은 뭡니까? 종이 인쇄되는 종이 5mm 줬잖아요. 5mm
그러니까 종이 저 앞에서부터 5mm를 띄울 거냐, 쪽은 뭐예요? 쪽은 본문이잖아. 본문 실제 글자가 들어간 내용이 쪽이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다만 줄 거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저 겉에 얇게 테두리만 칠할 거야. 그러면 아까 쪽 테두리에 가서 종이 기준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좁은 각을 보면 안 보이죠? 좁은 각을 해제하면 안 보이고 좁은 각을 봐야 보이는 거고,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때 이제 배우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쪽에 가서, 자, 그러면 쪽 테두리 배경을 없앴다 치고 배경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 색깔을 노란색 칠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에다 인쇄하는 거죠? 이렇게 인쇄했다가 엄마한테 쫓겨납니다. 노란이니까 너무 많이 쓴다고? 노란 용지 사오면 돼요. 저기 알파 문구나 이런 좀 큰 문구점에 가면 요런 거 색 A4 용지 팔아요. 20장에 1,000원이야. 요런 거 색깔을 사가지고 여기다 인쇄하면 되지. 이거를 노란색으로 칠해버리고 하면 그 잉크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몇 장 찍고 나면 잉크 가르라 그래요. 노란색 난리 나죠. 자, 어디 갔다고? 쪽에 가서 쪽 테두리에 가서 색깔을 넣어주는데, 색깔을 안 넣어주겠다 그럼 색깔을 빼면 되는데, 이왕이면 색깔을 넣지 말고 모양을 넣고 싶어. 그럼 뭐해? 그림. 그럼 여기 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 튤립 보세요. 너무 진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가서 여기 워터마크가 뭐냐면 물에다 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옛날에 학생증 보면 학교 마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홀로그램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것도 잉크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종이 사와서 인쇄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우리 애들이 그래. 스승의 날 앞뒀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 쓴대요. 그렇고 하는 말이, 아빠 종이 좀 멋있는 거 줘볼래? 그러더라고. 네가 만들어 이 새끼야. 그랬어요. 그 쥐가 좋아하는 그림을 쪽 테두리에다 딱 넣은 거야. 이렇게 배경으로. 그 인쇄를 하는데 잉크가 소월천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인데 뭐 봐줘야지. 이렇게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에 가서 배경에 그림을 넣어주는데요. 이것도요, 보세요. 크게 맞추지 않고 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바둑판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바둑판식. 근데 바둑판식을 만들면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림이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잘라지잖아.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다 들어가게 해주면 좋은데, 이 튤립 그림은요, 본래 가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본래 가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안 이쁜 거예요. 가로 그림을 세로 용지에다 집어넣으면 안 이쁘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얘를 가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바꾸면. 오, 예뻐요. 본래 이렇게 생겨 먹은 종이란 말이야. 종이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로로. 이거를 세로로 인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이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이 배경을 깔 때는 세로로 만들 거다 그러면 세로 그림을 갖다 붙여야 되고, 가로로 할 때는 가로 그림을 배경으로 깔아야 예쁜 거예요. 그것도 다 아시는 건데, 다 아시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로 한다니까 잘 안 되는 거지 뭐. 연습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넣는 거 직접, 아까는 이제 넣어 있는 거를 빼보는 연습을 해봤는데, 넣는 연습도 해볼 거고요. 좀 실무적인 문서 형태로 들어가 볼 겁니다.